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캘거리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도시고 주변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뭐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뭐 필리핀어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캘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백인도 마찬가지예요. 캘거리 왔다 그러면 뭐 거기 어떠냐, 뭐 집은 어떠냐, 살기는 어떠냐 늘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콘도가 있다가 얼마 전에 팔았죠. 이제 그래서 늘 그래도 캘거리는 그래도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긴 하는데 오래간만에 오늘 캘거리의 특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도 캘거리 이민하려는 분도 좀 가끔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댓글 다는 분도 계시고 제일 많은 거는 BC주 출신이거나 아니면 온타리오주 출신인데 뭐 직장을 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집을 살려고 구매하시려고 글로 옮기신다는 거 그런 이메일들이나 문자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캘거리의 집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로 프라빈스 바이어들이 이제 다른 주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네, 보면은 캘거리 진입하는 다리 노스 웨스트에서 진입하는 다리인데 대표적인 다리이긴 합니다. 사진은 이 사진 보니까 정겹긴 하네요. 제가 옛날에 여기 아이들이랑 아주 아기가 첫째 아기가 아주 어릴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운타운에 가끔 놀러 가고 그랬던 다리이긴 한데 요 건너면 바로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작은데 여기에 있는 차이나타운 식당들이 굉장히 질이 좋아요. 하이 퀄리티의 가격도 훨씬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갔던 곳이긴 한데 어쨌든 네, 보시면 지금 캘거리에 지금 다이나믹한 하우징 마켓이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제 주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온타리오주, 그 BC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격을 지금 밀어 올리고 있다. 대부분 바이어들이 온타리오주고 BC주에서 오고 있다. 왜냐하면 온타리오주하고 BC주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웃을 일은 아니고 굉장히 좀 되게 슬픈 현실일 수도 있는데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BC주로에서는 BC주 외곽도 사실상 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캘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어포더빌리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집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캘거리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거든요. 온타리오주나 이제 BC주보다. 제 기준이긴 한데 제 주변에도 캘거리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돈을 더 주더라. 왜냐면 사람 구하기 힘든 주였어요. 그동안은. 지금도 물론 사람이 많이 가고 있지만 그런 추세는 여전히 존재하긴 하겠죠. 그리고 잡 마켓이 굉장히 좋다. 여기 보면 labor market supporting demand across all property type. 그러니까 잡 마켓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보시면 사진이 옛날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최근 사진인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다운타운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저렇게 병풍처럼 쭉 둘러싼 게 로키 산맥이에요. 그래서 좀 뷰가 좀 나오는 데거나 조금 언덕에 있는 집들은 저기 병풍처럼 로키 산맥이 쫙 펼쳐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다운타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다 평평해요. 여기 좀 이게 좀 하이라이즈처럼 올라온 데가 좀 올라온 데가 이게 노즈힐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거기 외에는 산이 거의 없이 정말 평평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기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일본 하이웨이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도시입니다. 대체적으로. 잡을 살펴보면은 모든 분야에서 잡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뭐 컨스트럭션 여기 보시면은 그 매뉴팩처링, 헬스케어, 그 서비스,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빌딩 액티비티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잡이 지금 굉장히 스트롱하다. 여기 보면은 사진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캘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알버타주로 표현할게요. 이제는 알버타주로 오는 인구들 중에 무려 49%가 이건 이제 주별 이동인 거죠. 그 49%가 지금 온타리오주에서 오고 있고 와 22%는 또 BC주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버타주의 인구는 470만 명, 무려 4.46%나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인구는
1, 2%만 증가해도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요즘은 전 세계적인 추세는 보니까.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주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대표적으로 중국도 줄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많이 줄고 있죠. 1, 2%만 늘어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는 무려 4.46%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넷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민자들이죠. 순수 이민자들만 해도 1분기에 2023년 1분기에 35,932명.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세상에. 그리고 인터프라빈스 넷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건 주별 이동인 거죠. 주별 인구 이동도 15,000명, 15,786명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하면 얼마예요? 지금 6만 명이나 세상에 1분기에 늘어났네요. 와, 이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지금 프로바이드, 그러니까 이 수요와 구매죠. 수요와 지금 제가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세상에. 와, 인플로이먼트도 지금 굉장히 좋죠. 3.49% 늘어났고 풀타임 잡도 4.37%가 늘어났고 1년 전에 비하면 더 늘어났어요. 6.7%인데 쿼터 투 쿼터가 4.37%. 팔타임 잡이 줄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팔타임, 그러니까 질 낮은 잡은 줄고 질 좋은 잡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팔타임을 풀타임으로 전환시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실업률도 6.17%인데 이것도 그 전에 비해서 6.173% 줄었고 그 전에 비해서 줄었다. 이거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year to year date housing start인데 하우징 스타트는 디태치드, 싱글 하우스는 줄었지만 세미는 5.5%나 늘었고 뭐 로우 라이즈 콘도인가요? 로우 라이즈는 이거는 이제 타운홈 포함이네요. 타운홈 포함해서는 어이구 세상에 무려 36.71%나 늘었어요. 공급이 지금 굉장히 이제 스타트 했으니까 2, 3년 내로 공급이 되겠죠. 아파트먼트는 0.96%가 줄었다 오히려. 그죠? 렌탈 마켓은 지금 투베드룸 기준으로 2,100불. 그래도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하면 살만한 가격 아닙니까? 저 정도 방 2개짜리면. 근데 이게 그래도 이어 투 이어에 16.9, 그러니까 거의 17%나 늘어났어요. 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 수치로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이 정말 많이 오다 보니까 렌트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고 하우징 프라이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일단 또 하우징 마켓에 대한 리포트가 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캘거리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내가 팔았을 때도 좀 너무 빨리 팔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캘거리에서 집을 손해보고 팔고 나왔었는데 옛날에 밴쿠버 이사 오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뭐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캘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캘거리 가격대입니다. 보시면요. 빨갈수록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일 짙은 데가 여기 저 사우스 웨스트하고 여기가 사우스 웨스트가 가장 비싸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비슷한 가격대가 밴쿠버 다운타운 에어리어 노스 웨스트인데 노스 웨스트 중에서도 노즈 힐보다 웨스트 지역 쪽이 좀 더 비싸게 가격 형성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사우스 웨스트하고 사우스 이스트는 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여기 이제 물론 사우스 이스트 이 남부 지방하고 이런 데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집까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여기는 이게 약간 우범 지역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 퍼스트 네이션들이 좀 많이 살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널싱 실습할 때 이쪽으로 실습 몇 번 나갔었는데 동네에 보면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 혹은 마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는 거리도 좀 있고 약간 이제 악명 높은 거리가 여기 존재하는데 요게 이제 그 스카이트레인이 스카이트레인 아니고 여기 시트레인이죠. 시트레인이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역들이 좀 이렇게 보면 주변에 조금 더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 여기도 딴 데보다 가격이 좀 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동네이긴 합니다. 대략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트 쪽이 가장 비싼 동네고 다운타운 주변 아주 가까운 주변 그리고 노스 웨스트 중에서도 아주 웨스트 지역은 좀 가격대가 나가고 사우스 웨스트는 좀 조용한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이스트도 요 북쪽 지역보다는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렌트하는 집들도 많고. 근데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살기 좋다, 깨끗하다. 이민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캘거리 잘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건 또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볼게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 하여간 작년인가 캘거리 보면서 야 캘거리 언제 날아오를까 막 그 얘기하면서 캘거리는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이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막 이거 야 팬데믹 끝나고 이거 과연 이거 전고점 다 돌파할까 막 고민하면서 내가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이제 그리고 다 좋게 팔았는데 근데 저는 집값을 캘거리 살 때 요때 샀던 것 같아요. 요때 피크 때 최고 피크 때 보시나요? 최고 피크 때 샀다가 팬데믹 터지고 직후에 가장 최저점에 팔고 나왔습니다. 정말 피크 살짝 전에 샀죠. 사실 살짝 전에 샀다가 완전 최저점에 팔고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저의 이제 투자 인생의 어떤 방향과 결국이 투자 실력인 거죠. 투자 실력입니다. 그 형편없는 실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팬데믹 끝나면서 완전히 날아올랐네요. 그죠? 이 정도면 날아올랐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 뚫고 올라가서 지지부진하다. 이때 떨어졌으면 다시 떨어질까 싶었는데 다시 또 확 뚫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 캘거리에 그냥 결국은 이제 캘거리에 대해서 악감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고점 때 샀다가 저점을 못 참고 팔고 나왔든지 그때 이사했든지 그래서 캘거리 막 댓글 다시는 거 보면 안 좋게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달고 좋게 다시는 분들 좋게 달긴 하죠. 네, 뭐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캘거리 지금 날아오르는 중이다. 쉽게 얘기하면 날아오르고 있는 캘거리. 그러니까 이때 저점에 샀던 사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돈도 버셨는데 그래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캘거리 에버리지 홈 프라이스는 53만 9천 불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그죠. 이게 all property니까 일단은 그래도 싱글 하우스 보시면 73만 불. 이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15%나 오른 가격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그리고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제가 살았던 좀 방 3개 그 작은 싱글 하우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격들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 50만 불 이하다. 연식도 10년 안짝이에요. 뭐 10년 됐거나 10년 좀 넘었거나. 그러니까 수리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뭐 그래도 관리가 잘 된 집들은 깨끗하게 쓴 집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싱글 하우스를 그래도 이민자가 가서 직장을 잡으면 50만 불대 이하로 40만 불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인간적인 집 가격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좋은 거 살려면 여기도 60만 불, 70만 불 줘야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집 사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1,000,000로 집을 산다. 그럼 전 몰랐는데 집방 보니까 저 집방이라는 이제 그 오픈 커뮤니티 자주는 못 들어가고 며칠 한번 들어 가끔 보는데 $1,000,000로 집을 산다. 밴쿠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집 살 수 있다. 캘거리에서. 근데 그런 집까지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뭐 직장 풀타임 겨우 잡았고 뭐 겨우겨우 돈을 모았다.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싱글하우스를 살 수 있는 곳이다. 뭐 디태치드 하우스는 59만 불, 60만 불 안에네요. 그죠? 타운홈. 저도 타운홈 살고 있는데 뭐 타운홈 살아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40만 불입니다. 40만 불. 와, 그래도 타운홈에 방 3개에 뭐 화장실 3개에 자녀 2명을 키운다.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불과 40만 불이다. 콘도는 불과 30만 불이다. 굉장히 인간적이다. 여전히.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번 뭐 결국 저는 밴쿠버 이사 오니까 밴쿠버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또다시 캘거리 이사 간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30대나 40대 초반 분들이 직장이나 잡을 잡으려고
캘거리를 들어간다. 뭐 적극 뭐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막 20년 30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5년 7년 살다가 또 다시 거기서 돈을 모으고 집을 사면 일단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값 그래프 보십시오. 캘거리도 지금 날아올라서 뭐 유지를 하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일단 내가 모기지를 갚으면 되는 거니까. 모기지를 5년 7년 갚는다. 무조건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집값이 막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운이 좋게도 집값이 올랐다. 집값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뭐 자기가 돈을 좀 더 모았고 그리고 또 집값이 상승해서 그 돈으로 다시 뭐 밴쿠버나 토론토로 이사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게 평생 거기 산다는 법도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다. 여전히 지금 캘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는 도시다. 그 집값도 여전히 너무너무 매력적이다. 내가 원하는 집 30만 불대 집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 콘도 2개짜리 있어도 애기들 어릴 때는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 하나 쉐어해서 마루도 쓰고 또 방에서 같이 사고 자면 되니까. 그리고 콘도 가격이 불과 30만 불대다. 네, 뭐 괜찮은 콘도 살려면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는 돈을 더 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쉽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민 초기 때는 뭐 그렇게 아쉬운 걸 뭐 삼아서 살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민 초기인데 막 하우스 막 빵 사버리고 그 백야드, 프론야드 큰 집 사기는 그리고 부자들 외에는 뭐 저 같은 사람들 그럴 수 없었으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시다. 캘거리는 여러 부침이 있긴 하지만 절대 망할 수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옛날에 몇 번 설명했던 건데 이 엄청난 로키 산맥이 여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광 도시로 조금 개발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캠룹 이후로 여기 개발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캠룹에서 여기까지도 거의 10시간 걸리지 않나? 그 10시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 산맥을 지나와서 처음 만나는 대도시는 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캘거리는 이 캐나다에 있어서 동서의 물류, 그 남북의 물류로 따질 때 결코 소멸될 수 없는 도시는 뭐 그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져도 캘거리라는 도시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남북으로 따져도 남북 물류로 따져도 뭐 기찻길이 다 캘거리 통과해 갑니다. 그래서 캘거리는 절대 소멸될 수 없는 도시.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캐나다도 이 작은 도시가 소멸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캘거리 다 몰려들겠죠. 예, 뭐 에드먼턴이랑 캘거리는 뭐 정말 절대 소멸될 수 없는 도시. 앞으로도 속도는 좀 느릴지 모르겠지만, 그죠? 속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이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도시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으로 또 제가 또 대략 살펴본 캘거리에 관련된 부동산과 대략적인 제 생각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 새로 이민하시는 분들, 잡을 새로 잡으시는 분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캘거리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예상 오늘은 조금 무더위가 조금 가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뜨거운 여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는 이제 언어가 있잖아요. 지금 영어를 우리는 다 메이저 언어로 쓰죠, 당연히 캐나다니까. 근데 또 모국어가 이제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한국어, 뭐 중국어, 뭐 캔토니스 아니면 필리핀어, 뭐 따갈로그죠. 아니면 뭐 펀잡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언어가 많이 쓰냐에 따라서 그저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재밌는 자료를 봤어요. 어제 제가 이제 밴쿠버 집방이라고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언어에 관련된 그 사진 올렸는데 보고서 제가 좀 되게 웃긴다, 재밌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제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numbers of Asian the language speaker growing. 자, 다른 이제 언어권들이 아시아 언어들이 지금 쓰임새가 지금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당연히 BC주에 이제 더 관련된 얘기인 거죠. BC주에는 이제 아시아권들이 많이 이민을 오니까 영어의 사용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직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뭐 최신 자료 봐야 되죠. 2016년에는 71.1%였는데 그게 70.6%, 뭐 그래봤자 0.6%도 안 떨어진 거네요. 0.5%밖에 안 떨어진 거긴 한데 어쨌든
영어의 사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고, 근데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만 돼도 그 언어를 잘 안 쓰잖아요. 쓰긴 쓰는데 제 주변을 봐도 일단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영어도 잘 쓰고 한국말 잘 쓴다 그래도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영어를 쓰니까 아마 언어가 이제 아마 3세대 가면 당연히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긴 한데 영어를 쓰는 것도 어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여러분도 다 예상했을 것 같은데 펀자비가 가장 많이 씁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인도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가 옛날에 그 팬데믹 때 저기 코로나로 엄청나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살지.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맨더린도 마찬가지죠. 맨더린도 중국 사람들 중국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강한데 캔토니스가 3등이긴 한데 캔토니스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캔토니스가 대부분 광주 지역, 그러니까 중국 광주 지역, 광저우 지역 그리고 홍콩 지역에 사는데 홍콩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영국하고 호주도 많이 가더라고. 영국이 이제 영국에서 그 중국 정치 문제 때문에 이민을 굉장히 쉽게 하게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영국 많이 갔으면 떨어진 건가? 어쨌든 퍼센트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3등이고요. 그리고 4등이 여러분 이제 따갈로입니다. 따갈로. 필리핀 사람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사실 필리핀 사람들이 빠지면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갈까? 굳은 일은 사실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근데 영어를 베이스로 쓰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학교 편제가 그 배우는 교재나 이런 것들이 미국 걸 그대로 들여서 쓰기 때문에 필리핀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 2, 3세대가 지나갔을 때 굉장히 한국 사람보다는 좀 더 주류로 자리 잡겠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세대가 좀 지나가면 영어도 잘하고 얘네는 취업에 목숨 걸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탄탄한 산업인데 이 산업을 거의 잡아먹듯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10몇 년 전에 일할 때는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 이제 그 밑에 직종이었는데 지금은 매니저급까지 다 올라갔고 그 자녀들이 지금은 뭐 대부분 RM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 사람들이 아마 좀 더 주류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고 5등은 네,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근데 성장세가 좀 미미하긴 해요. 1.16%, 1.18, 1.30 그러니까 뭐 0. 몇 %씩 조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자,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펀자비, 캔토니스, 차이니즈, 맨더린 뭐 다 차이니즈나 뭐 맨더린이나 다르나요? 어쨌든 다 따지면 중국 사람이 제일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따갈로 그리고 코리안 그래서 보시면 이 지도가 좀 재밌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아까 그 지도 좀 작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보이나요? 이 사진 밑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캔토니즈하고 얘네들은 다운타운, 밴쿠버 제일 부자인 지역. 이게 영어는 주류고요. 영어는 당연히 주류고 이제 세컨 랭귀지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영어는 당연히 주류죠 어디나. 여기 보시면 다운타운 가장 부자인 동네인데 그죠? 리치몬드하고 다운타운 여기 지역이 다 캔토니스가 주류다. 그리고 웨스트 밴쿠버도 영어 외에는 맨더린. 좀 의외였던 게 우리가 페르시안 여기가 이제 이란 계통이죠. 우리가 중동계랑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중동계라고 이제 무슬림이라는 표현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자기는 페르시안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 이란 쪽 계열 사람들인데 이란 쪽 사람들이 테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노스밴쿠버에 어느 정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버나비 같은 거는 또 맨더린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펀자비는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리고 좀 외곽 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여기 델타 지역 그리고 서리 지역 그리고 랭리 바깥쪽으로 이제 다 장악했죠 사실상 그죠? 그리고 뭐 중국 사람 어디나 많이 사는데 메이플리츠도 맨더린이 주류인데 딱 한 군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냐? 여기 어디죠? 랭리다. 랭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저도 코키틀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로이드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고 그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사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랭리에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다. 왜 랭리에 몰려 살까? 싸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뉴타운이니까. 한국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살다가 오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원합니다. 그죠? 새 집을 원하고 그리고 또 그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랭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금 바로 랭리다. 랭리 자부심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랭리 지나가면 다 뉴타운이니까 동네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많이 오다 보니 학군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도 듣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로히드나 코키트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 상대적으로 랭리 쪽으로 오면 한국 사람도 많아서 한국 사람들하고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거면 차라리 랭리를 가는 게 낫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랭리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뭐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 사실은 예상은 로이드 쪽 이렇게 사람 많으니까 이쪽 표시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 좀 일부분이 있을 뿐이지 대체적으로는 거기도 뭡니까? 뭐 칸토니스, 맨더린이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우세한 곳은 코리안이 바로 랭리다. 그래서 그 집을 살 때도 저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만약에 그 아까 자료도 본 것지만 펀자비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가장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사서 뭐 렌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좀 시세 차익을 좀 느린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집 좀 싸게 사서 할 수 있는 데는 써리가 오히려 더 그렇게 하기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국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 한다. 한국 사람 여기에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다음에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한국 사람한테 사서 한국 사람한테 넘긴다. 뭐 이런 개념. 그러면은 이제 랭리는 워낙 이제 뉴타운이니까 인종별로 많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그럴 확률이 높고 만약 인도 사람들한테 뭔가 비즈니스 한다거나 인도 사람들이 또 살만한 집은 여기인데 가장 가파르게 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좀 위치가 좋을 때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언어에 관련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 좀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나는 렌트를 주는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리고 한국 사람한테 렌트를 주고 싶다. 그런 경우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저도 렌트 해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괜찮은 한국 사람이 저도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말이 잘 통하니까 기본적으로. 정서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끼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 사람한테 렌트를 꼭 줘야 되겠다. 그러면 로이드 지역이나 코키들이랑 괜찮죠. 그리고 뭐 랭리로 하면은 한국 사람 렌트를 찾기가 굉장히 편하다. 근데 나는 뭐 영어 괜찮다. 사람들 괜찮아. 그래서 뭐 딴 데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도 또 펀자비 한다. 뭐 펀자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써리에 만약에 렌트를 준다. 저처럼 그러면은 한 50통의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35명은 인도 사람이다. 근데 나는 인도 사람 개인적으로 싫어해. 그러면 써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재밌는 어떤 사람이 댓글 달았는데 여기 보시면 야, 이 맵 보면 펀자비가 대세네. 앞으로 우리 세컨 랭귀지는 프렌치로 하지 말고 펀자브로 하자. 저도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은 돼요. 왜냐하면 프렌치 써도 우리가 프렌치를 쓸 일이 진짜 없지 않아요. 그죠? 근데 펀자비 쓰면 길 가다 만나는 사람 인도 사람한테 최소한 인사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세컨 랭귀지를 차라리 펀잡을 하든지 맨더린 하든지 이게 낫겠다. 실용적으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썰에 내 집을 사서 렌트를 준다. 당연히 펀자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저처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인도 사람한테 렌트를 줘서 나쁜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웬만하면 인도 사람 주기 싫다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막 집 보러 오기 때문에 저도 인도 사람 또 줘야 되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다행히 뭐 한국 분한테 가긴 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렌트를 줘야 되겠다. 맘먹은 사람은 진짜 랭리에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지역적으로는 로이드나 뭐 코키트라면 되겠죠. 그 외에 뭐 버나비에 내가 렌트를 준다. 당연히 중국산에 올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죠? 중국산이 뭐 대세니까. 뭐 칸토니스나 맨더린이나 뭐 우리는 구분 잘 못하니까 어쨌든. 그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그 필리핀어가 우리보다 잘 살게 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확실히 든 게 사실 이제 다운타운에 멀어지면 멀어질 땅값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필리핀어가 대세가 된 지역이 여기가 뉴 웨스트민스터인가 봐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랭리보단 비싼 동네입니다. 그게 이렇게 아무래도 좀 더 잘 맨더린이 이렇게 중국 사람이 우리보다 좀 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찍 이민이 됐고 주요 지역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펀자비들 한국 사람이 이 뒤에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랭귀지 파워도 되지만 경제 파워 그리고 정치적 파워도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는 한국 사람이 많이 좀 요즘에 이제 케이팝 문화로 막 좀 국뽕에 이제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TV 틀면 다들 한국 뭐 케이팝 듣고 막 한국 드라마 보니까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파워가 약하다. 뭐 언어 파워도 약하고 정치적 파워도 약하고 경제적 힘도 약하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죠? 뭐 어쨌든 뭐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오늘은 언어를 통해서 그 보는 어떤 뭐 장사를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접근할 때 뭐 렌트를 준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서늘해졌더라고요. 다행히 어제가 엄청 더운데 근데 또 싸늘해지니까 여름이 끝나나 그런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